할렐 회로의 자연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스위치가 있는데 평소에 닫혀 있어요. T가 음의 영역에서 스위치가 닫혀 있다가 T가 제로인 순간에 열리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L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저항이 달려 있는데 T가 음의 영역에서 얘가 숏서킷이니까 저항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왜? 숏서킷 쪽으로 전류가 다 흐르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양단이 걸리는 전압 VLT가 제로일 거니까. 그래서 T가 음의 영역에서 L에 흐르는 전류는 I0, 만한 전류가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항 쪽으로 전류가 안 가는 것이 이쪽에 숏서킷이니까 전류가 흐르더라도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일 거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가 돼서 IRT는 제로가 되고 VLT도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T가 양의 영역으로 딱 오면은 스위치가 열릴 거니까 이제는 형성되는 회로가 인덕터와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R과 L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LT가 되고 L에 흐르는 전류가 ILT, R에 흐르는 전류가 IRT가 됩니다. 자, 오늘은 미방이 아니고 회로 자체를 라플라스 변환하겠습니다.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L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L이라는 임피던스의 크기와 초기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L 곱하기 I의 제로 플러스 만한 전압이 걸리는데 이것이 I0가 얼마냐 하면은 T가 음의 영역의 값에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얘가. 그래서 I0가 올 거니까 L 곱하기 I0 만한 전압이 되고, 이쪽엔 저항은 그냥 저항이라고 그랬으니까 R. 그 다음 여기 걸리는 토탈 전압이 VLS. 여기 흐르는 전류가 ILS. 여기 흐르는 전류가 IRS. 자, 이렇게 회로 자체에서 회로를 갖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L이 갖고 있는 초기 전압에 대한 정보도 갖고 옵니다. 갖고 오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는 굳이 L에 흐르는 전류 IRT에 대해서 풀 필요는 없어요. VLT를 구해도 좋고 IRS를 구해도 좋고, 이거는 뭐 여기서는 어느 것을 구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인덕터가 있을 때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기준으로 많이 구하는 거니까 IRS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얘가 임피던스가 R, 얘 임피던스가 SL이니까 SL과 R이 직렬 연결입니다. 얘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ILS는 SL 플러스 R분의 L 곱하기 I0 만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S 플러스 L분의 R분의 I0. 따라서 영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ILT는 ILS를 영라플라스 변환하는데 얘니까 바로 I0의 E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걸 갖다가 타워로 둔다면 T 오버 타워로 둔다면 여기서 타워는 R분의 L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RL 회로의 지상수 타워는 R분의 L이 됩니다. 이거는 뭐하고 관계있냐면은 CS는 타워가 RC하고 같아요. 그죠? 요거는 RC 회로, 요거는 RL 회로. 그래서 RC 회로하고 RL 회로가 서로 뭡니까? 쌍대가 되는 거니까 타워도 쌍대가 오면 돼요. 그래서 타워가 RC면은 타워의 쌍대는 R의 상대인 G가 오고 C의 상대인 L이 오면 돼요. G가 뭐냐 하면은 R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R분의 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L 회로의 상대는 RC 회로다. 그리고 초기 전류가 여기 오고요. 그 다음에 이 꼴은 무조건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예요. 타워가 회로마다 달라져서 그렇지 이 꼴은 항상 RC 회로든 RL 회로든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는 따라서 붙습니다. 그 다음에 회로에 의해서 타워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회로에, 그러니까 R만의 회로예요. 자연응답이니까 전원이 없어요. 전원이 없고 L만 끄집어 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들다 보면 등가 저항값이 있습니다. 등가 저항값이 있으니까 그 등가 저항값 하나로 그냥 표현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갖고 있는, 이 회로가 갖고 있는 타워는 REQ분의 L.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L에서 들다 본 등가 저항값하고 L하고 관계에 의해서 타워가 결정되고, RC회로도 마찬가지예요. RC회로도 어떤 R만의 회로를 갖고 C가 있을 거고, 그래서 C에서 이렇게 들다 본 REQ가 있으면은 타워는 REQ 곱하기 C. 그러니까 C에서 들다 본 저항값하고 C값하고 곱하면은 그 이 전체 회로의 타워가 된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브랜치에 걸리는 전압, 어떠한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든지 어떠한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무조건 얘가 따라 붙습니다.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그 다음에 I0는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조기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R과 R의 회로의 자연응답은 L에 흐르는 초기 전류 I0와 L이 갖고 있는 시상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지난 시간에 에너지 관계를 물었죠. 그래서 이 회로에서 T가 양의 영역으로 가니까 ILT가 I0의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가 됐고, 타워는 R분의 L이 되더라. 이렇게 구했으니까 T가 제로인 순간에 L에 저장된 토탈 에너지는 WL0는 2분의 1 L 곱하기 I0의 자성, 이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T에서 저장된 에너지는 WLT는 2분의 1 L 곱하기 I0의 자성의 E의 마이너스 2T 오버 타워가 되겠죠? 이만큼 보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 갖고 있는 양이 요만한 시상수가 반으로 주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한다. 그래서 시간 t에 따라서 WLT를 보면은 이것이 2분의 1 LI0, 처음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가 갖고 있는 시상수 타워 W는 타워의 반이 되더라. 그러니까 ILT는 이렇게 감소를 했다면 WLT는 그거의 2배만큼 빨라지는 그러한 스타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떤 T1에서 T2 사이에 저항이 소모한 에너지는 WR을 구하라 하면은 WR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T1에서 T2 사이에 R에서 소모한 전류 R 곱하기 R분의 VLT의 자성, 이것이 전력이죠, 그렇죠? R에서 소모하는 전력이고 그것을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 그럼 VLT는 뭐냐?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LT니까 IRT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R 곱하기 IRT니까 마이너스 R 곱하기 ILT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R I0에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면은 T1에서 T2 사이에 R분의 얘 제곱이에요. 그래서 R 곱하기 I0의 자성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내 DT 이렇게 됩니까? RI0의 자성은 앞으로 나오고 얘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타워에 E의 T 오버 타워가 되는 거니까 T1에서 T2 사이. 자, 그러면은 T1 열고 T2를 젓는 거니까 얘를 빼주면 이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얘는 R분의 L이니까
R분의 L이니까 R 없어지고 L에 I0의 자성에 E에 마이너스 T1 오버 타워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T2 오버 타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틀렸지. 요거의 제곱이니까 여기 2가 여기 있어요. 그쵸? 2t 오버 타워가 됩니다. 그쵸? 여기 제곱이니까 얘를 ILT를 제곱을 해야 되니까 R분의 VLT가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제곱을 하면은 2t 오브 타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되고 요게 타워분의 2분의 타워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 붙어야 돼요. 2분의 1이 붙고 여기가 2t1, 2t2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요만한 것이 R에서 그러니까 소모된 거니까 T1에서 T2 사이에 R에서 소모되는 거니까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오메가 L의 T1에서 저장된 에너지를 T2에서 저장된 에너지를 빼면 요 사이에서 소모한 전력이 되죠. 그쵸? T1에서 갖고 있던 에너지에서 T2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를 빼면 그러니까 T1에서 이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요만큼이 T2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야. 그럼 나머지가 소모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걸 빼면은 이 수식에서 T1에서 T2를 빼는 거니까 2분의 1의 L I0의 자성의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2t 오버 타워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2t2 오버 타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하고 같은 거니까 R에서 T1에서 T2 사이에서 R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T가 제로인 순간, 제로 이전에는 스위치가 닫혀져 있다가 T가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열리는 그러한 회로가 돼요. 그러니까 T가 음의 영역보다는 우리가 관심사는 항상 T가 양의 영역이니까 상태가 변환된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를 아는 거니까 이 6ohm이나 18ohm에 흐르는 전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요. 여기 있는 12ohm에 흐르는 전류, 0.1mH에 흐르는 전류, 소자에 걸리는 전압 이 세 개가 관심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를 풀게 되는데 항상 뭡니까? C에 걸리는 전압 기준으로 문제를 풀고 L이 있을 때는 L에 흐르는 전류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제일 먼저 L에 흐르는 전류 ILT를 먼저 구합니다. ILT를 구하고 그걸 미분을 하게 되면 VLT가 나오고 그 VLT를 갖다가 저항으로 나누면은 R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L에 흐르는 전류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T의 영역으로 나눠서 T가 음의 영역에서 구하고 T가 양의 영역으로 와서 다시 구하면 되는데 T가 음의 영역에서는 스위치가 다 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ILT를 구하는 거니까 뭐 VLT도 마찬가지. VLT 구해도 관계없어요. IRT도 넣고 세 개 다 구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데냐면은 T가 음의 영역에서는 항상 정상 상태에서 해입니다. 왜? 이와 같은 회로가 옛날 예적부터 꾸며져 왔을 거니까. 스위치가 다 껴서 쭉 왔다고요. 왔는데 T가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열렸으니까 이와 같은 회로로부터 옛날 예적부터 쭉 왔을 거니까 충분히 과도 상태를 다 건너서 정상 상태로 왔습니다. 정상 상태로 왔으니까 특수해를 구하는 거고요. 특수해에서는 인가되는 전원에 의한 응답인데 전원이 DC예요. 그러니까 특수해는 전원에 의한 응답이고 전원이 DC니까 DT분의 D가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DT분의 D가 제로를 의미하면은 L 양단의 전압이 제로가 됩니다. 왜? L의 특성식이 VLT는 L 곱하기 DT분의 D, ILT인데 DT분의 D가 제로니까.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니까 18V 인가된 것이 6ohm에 다 걸립니다. 6ohm에 다 걸리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가 3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제로가 되죠. IRT는. VLT가 제로니까 IRT가 제로가 되고, IRT는 이 3A가 전부 다 L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L은 숏서키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T가 음의 영역에서 세 개 다 구해놨습니다. IRT, ILT, VLT. 그 다음에 이제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면은 스위치가 열리는 건데, 전원 파트는 의미 없으니까 띄버리고, 그 다음에 저항 두 개하고 인덕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픈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12옴하고 0.12헬리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LT,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RT,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LT, 이렇게 두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 IRT하고, 그 다음에 L에 흐르는 전류, ILT의 합은 제로다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식을 쓰게 되면은, IRT는 12옴분의 VLT가 되고, 그 다음에 L의 특성식 VLT는 0.12 곱하기 DT분의 D, IL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IRT 대신에 VLT를 여기다가 엮고 요걸 여기다가 엮였어요. 그러면은 0.12 곱하기 DT분의 D, ILT 나누기 12 플러스 ILT는 제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정식이죠. 즉, VLT를 여기다 엮고 요걸 여기다 엮으면, 자, 양면에다가 12를 곱하면서 100을 곱해요. 그러면은 12의 DT분의 DILT 플러스 1200 ILT는 제로가 되고요. 12를 나눠. 그러면은 DT분의 DILT 플러스 100의 ILT는 제로. 특수에는 ILT가 얼마죠? 우변에 보니까 우변이 제로니까 직관적으로 ILT는 제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특수애고, 일반에는 ILT는 지수함수로 항상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A 알파 T를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하면 돼. 자, 그러면 E의 알파 T를 여기다 이으면 한 번 미분하는 거니까 A 알파의 E의 알파 T 플러스 A의 E의 알파 T, 100 곱하기 A의 E의 알파 T는 제로. 알파 T 없어지고 AA 없어지니까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00. 알파가 마이너스 100을 만족하면은 이 시간 일반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여기서 했죠. DT분의 D를 갖다가 라지 D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D 곱하기 ILT 플러스 100 ILT가 제로. ILT 약분되니까 D가 마이너스 10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 100이 바로 요 의미예요. 그래서 일반해는 ILT는 A 곱하기 E의 마이너스 100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특수해가 제로니까 일반해이면서 얘가 완전해가 됩니다. 그렇죠? 완전해라는 것은 일반해하고 특수해하고 더하는 것이니까 실제 우리가 해는 완전해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일반해이면서 완전해가 되고,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치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IL의 T가 제로보다 큰 영역은 L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이니까 T가 제로보다 조금 적을 때 값하고 같은데, 그 값이 얼마냐 하면은 T가 음의 영역에서 L에 흐르는 전류 3A, 얘가 답이니까 여기도 3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T가 양의 영역에서 ILT니까 A의 E의 제로성이 3. 따라서 A가 3이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L에 흐르는 전류 ILT는 3의 E의 마이너스 100T.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에 걸리는 전압, VLT는 여기다 넣으면 돼요. ILT가 3의 2에 마이너스 100T니까 미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이 앞으로 나옵니다. 3도 있고 하니까 12, 마이너스 36에 VLT는 마이너스 36에 2에 마이너스 100T. IRT는 여기다가 12를 나눠주면 돼. 마이너스 3에 2에 마이너스 100T. 즉, 이렇게 오는 전류가 3, 2에 마이너스 3T니까 IR은 이렇게 오는 전류는 그거 반대로 만들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항상 어떻게 꼴이 되냐면 VC, C에 걸리는 전압이라든지 L에 흐르는 전류의 꼴을 보면 A 플러스 B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프라임 이런 꼴로 만들어집니다. 항상 A와 B와 타워는 상수꼴로 언제나 이와 같은 꼴이 돼요. 그래서 얘는 앞에 나오는 상수니까 얘는 일반해가 아니고 특수해로 만들어지니까 전원이 이한 응답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이 텀이 일반해인데 우리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A, B, A 프라임, B 프라임은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있는 타워와 타워 프라임이 바로 타임 콘스탄트, 시상수가 됩니다. 시상수는 지난 시간에 의미를 했듯이 얼마만큼 빨리 변화되느냐, 변화되는 속도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고 타워가 크면 클수록 천천히 변하고 타워가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회로에서 ILT를 이렇게 주어줘서 그러면은 L에 흐르는 전류가 3이라는 값으로부터 제로로 떨어지는데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하면 타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타워 값이 여기에 있는 요 알파 값의 역수하고 같아요. 예, 꼴이 T 오버 타워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00T 같으면 T 나누기 0.0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타워는 0.01세크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파형으로 얘기를 해줬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T가 있으면은 ILT가 만들어지는데 3이라는 값으로부터 제로로 이렇게 떨어져요. 임의의 점에서 그 접점에서 접선을 구해. 그리고 꺾고 여기서까지 길이를 구하면은 여기에 바로 타워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언제나 타워가 돼요. 여기서 꺼도 타워가 되고 여기서 꺼도 타워가 되고 항상 타워가 되는 겁니다. 타워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가면 타워가 여러 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시상수는 코드 프리퀀시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라이프 타임하고 캐리어 라이프 타임하고 여기에 말하는 타임 콘스탄트하고 거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이 회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어요. 푸는데 T가 음의 영역은 이미 그대로 풀어본 거. 정상 상태니까 쉽게 풀려요.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면 회로로부터 이와 같이 1번, 2번, 3번을 갖고 우리가 하나의 최종 미분 방식을 구했는데 이걸 갖다가 미분 방식으로 풀지 말고 라플라스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자, 라플라스에 의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로 자체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게 있고 하나는 수식 자체를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최종 미분 방식을 만들어 걔를 라플라스 변환해도 되지만 가기 이전에 1번, 2번, 3번을 갖고 얘를 전부 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요. 그래서 1번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R에 흐르는 전류와 L에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제로가 되고 2번은 R에 흐르는 전류는 12분의 1 곱하기 L에 걸리는 전압의 라플라스 변환하고 같고 세 번째는 L에 걸리는 전압의 라플라스 변환은 0.12 곱하기 S 곱하기 ILS 마이너스 IL의 제로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얼마냐 하면은 바로 3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옵니까? T가 음의 영역에서 L에 흐르는 전류값이 오면 돼요. 그러면은 일반해를 구해갖고 나중 최종적으로 미지수를 구하는 초기치를 대입하는 이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써먹었으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풀면 돼. ILTS에 대해서.
자, 여기서 뭐냐면 아께는 뭐 어떤 점을 기준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냐면 L에 흐르는 전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 이유는 L에 흐르는 전류가 연속이기 때문에 T가 음의 영역에서 양의 영역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값이 L에 흐르는 전류라고. 그런데 이미 이 세 개의 방정식에서 그 값을 써먹었으면 이제는 여기서는 ILS를 구해도 좋고 VLS를 구해도 좋고 IRS를 구해도 좋아요. 이제는 구해도 돼. 아무거나. 왜? 이미 미지수를 써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ILS를 풀지 않고 IRS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여기서 VLS를 구해도 좋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ILS에 대해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VLS를 여기다 넣고 ILS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은 IRS 플러스 얘가 먼저 가야 되죠. 얘가 가고 얘가 나눠야 되니까 S분의 0.12분의 VLS 플러스 3 이꼴 제로가 되고요. 맞죠? 0.12가 먼저 가. 그리고 VLS, 그 다음 얘가 더해져. 그 다음에 S를 나눠. 그러면 IL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LS 대신에 얘를 써. 12의 IRS니까 IRS 플러스 S분의 0.12분의 12 IRS 플러스 3 이꼴 제로. 그러면 얘가 100이 될 겁니다. S를 곱하니까 S의 IRS 플러스 100의 IRS 플러스 3 이꼴 제로 이렇게 돼요. 3이 넘어가고 S 플러스 100의 IRS는 마이너스 3 따라서 IRS는 S 플러스 100분의 마이너스 3 0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IRT는 마이너스 3의 2의 마이너스 100t. 뒤에 UT를 굳이 쓸 필요 없죠? UT를 안 쓰는 이유는 이 해가 영역이 T가 양의 영역이거든. 그래서 아까 구한 거하고 같이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T가 음의 영역에서 ILT, IRT, VLT를 구하라. 그 다음에 T가 양의 영역에 와서도 ILT와 IRT와 VLT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R은 옴. 자, 그러면은 T가 음의 영역이 있어요. T가 스위치가 보니까 닫혀 있다가 T가 제로인 순간에 열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닫혀 있는 케이스니까 T가 음의 영역에서는 10V에 옴 인덕터가 있고 옴 이렇게 달려있는 여기가 5mH 여기가 옴 이렇게 있을 때 ILT, IRT, V0, VLT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인가되는 전압이 DC니까 이것이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상 상태가 돼요. 정상 상태가 되면은 DT분의 D가 제로가 됩니다. 왜? 인가 전압이 DC니까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 걸리는 전압이 다 DC가 될 수밖에 없고 DC가 된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변화되는 것이 없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니까 얘가 숏서키트예요. 그러면은 일로 전류가 안 갑니다. 일로 다 흘러버리고 그래서 VLT가 제로고 IRT도 제로입니다. 그러나 이 전류가 이렇게 올 거니까 얘는 숏서키트고 5 몇십 볼트니까 2A가 흐르죠. 그래서 T가 음의 영역에서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면은 스위치가 탁 열려버려. 열리면은 이게 열렸으니까 이쪽 파트는 사실은 저는 의미 없었고 얘 두 개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면은 인덕터와 5mH라는 인덕터와 그 다음에 5ohm이라는 저항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ILT, 여기가 IRT. 자, 그 다음에 음의 영역에서 양의 영역으로 넘어올 때 뭐만 갖고 오면 돼요?
ALT가 2A다. 그러니까 제로 플러스일 때, 요거는 ILT가 제로 마이너스일 때 2A라는 뜻이고요. 왜? T가 음의 영역이니까 음의 영역에서는 항상 2A. 그래서 T가 제로보다 조금 적어도 2A입니다. T가 양의 영역으로 오면 IL의 T가 제로인데 제로보다 조금 더 커야 돼. 양의 영역으로 가야 되니까. 따라서 그대로 ILT는 연속이니까 얘만 갖고 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갖고 올 수가 없어요. VLT도 가져올 수가 없고 IRT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왜? VLT가 연속이다? 아니죠. IRT가 연속이다?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얘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고 오니까 ILT에 대해서 푸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ILT에 대해서 풀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반대니까, 자, 일로 흐르는 전류는 ILT는 더하기 IRT가 제로가 돼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IRT는 왜 돼요? 5분의 VLT가 되고요. 5분의 VLT가 뭡니까? 5mH의 DT분의 DILT죠. 그쵸? 그러니까 IL을 미분해서 L을 곱하면은 전압이 될 거니까 그 전압에서 5를 나누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의 DT분의 DILT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 그러면은 ILT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3승의 DT분의 DILT는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ILT는 초기 전류가 I0가 2A입니다. 2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타워는 뭐죠? 바로 R분의 L이 됩니다. R이 5옴, L이 10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그래서 타워는 1ms가 돼요. 여기서 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해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DT분의 DILT 플러스 10의 3승의 ILT는 제로다. 자,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은 DT분의 D를 갖다가 라지 D로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하면 여기서는 D 플러스 10의 3승의 전체의 ILT가 제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D가 제로가 되는, 얘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D가 마이너스 10의 3승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요 지수에 올라갑니다, 여기. 그래서 ILT는 A의 E의 마이너스, 요게 10의 3승 T,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D의 값, 그러니까 얘가 제로가 되는 D의 값을 구해가 그 D의 근이 요 분자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T를 붙이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ILT는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 단위는 암페아. 그래서 타우는 1ms. 그 다음에 IRT는 얘로부터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ILT니까 ILT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0의 3승 T. 여기 바로 IRT입니다. IRT는 반대고 VRT는 그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의 2의 마이너스 10의 3승 T 암페어.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IRT를 대해서 방정식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IRT 플러스 IRT는 제로다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VLT는 5mH의 DT분의 DILT가 되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IRT가 됩니다. 그렇죠? 자, 얘가 일식에서 IRT가 마이너스 ILT니까 얘하고 방정식, 얘를 넣고 여기다가 ILT 대신에 IRT를 바꾸고 얘하고 같다. 그러니까 5mH 곱하기 DT분의 D의 마이너스 IRT 플러스 는 5배의 IRT. 그래서 얘가 일로 넘어오면서 1000을 곱해. 5를 나누고 1000을 200을 곱해. 그러면은 DT분의 DIRT 플러스 10의 3승의 IORT.
제로다. 그래서 얘를 구하면은 IRT는 미지수 A의 마이너스 10의 3승 T가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D 플러스 10의 3승이 제로가 되는 T가 마이너스 10의 3승 미지수 A입니다. 자, 그러면은 IR의 제로를 대입하면은 제로 플러스에서 대입하면은 A가 돼요. 그쵸? 그래서 A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T가 양의 영역에서 T 이꼬르 제로인 순간에 1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자, T가 양의 영역 2회로에서 T가 제로일 때 1로 2A가 흐르니까 이렇게 2A가 흘러야 전체적으로 2A가 흐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IR의 초기치는 얘는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대입하니까 IRT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0의 3승 T. 아까 그거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VLT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ILT를 미분을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걸 갖다가 ILT 플러스 IRT는 뭐냐 하면 5분의 VLT예요. T가 제로고 이걸 한번 미분해. 그러면은 DT분의 DILT 플러스 5분의 1의 DT분의 DVLT는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냐 하면은 5mm분의 1이에요. 5mm분의 1의 VLT 플러스 5분의 1의 DT분의 DVLT. 따라서 양변에다가 5를 곱하면은 DT분의 DVLT 플러스 10의 3승의 VLT는 제로. 따라서 역시 VLT도 미지수 B의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10의 3승 T. 그 다음에 VL 제로 플러스를 대입해야 돼요. 대입하면 바로 B가 되니까. 왜? T가 양의 영역에서 만족하는 애니까 음에서의 값을 가오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음의 값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양의 영역을 구해야 돼요. T가 제로인 순간에 2mA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VLT가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0V가 됩니다.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10을 여니까 VLT는 마이너스 10의 2의 마이너스 10승 3T. 이렇게 VLT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ILT에 대해서 방정식을 보면은 초기 T고로 제로인 순간에 회로를 안 풀어도 돼요. 바로 IL 제로가 얼마다라고 T가 음영식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회로에서 IRT라든지 VLT에 대한 미분 방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려 그러면은 IR의 제로 플러스하고 VL의 제로 플러스를 회로로부터 구해내야 됩니다. IR이 얘가 얼마 흐를 때, 그럼 VL은 얼마고 IR은 얼마인지를 찾아서 그걸 대입을 해야 돼요. 대입을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 t에 따라서 ILT를 구해보면은 2에서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t가 음의 영역에서 2가 오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ILT는 연속입니다. 근데 IRT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의 반대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 그림 반대. 그런데 제로로 오다가 T가 제로인 순간에 점프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T가 제로인 순간에 IRT는 불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VLT도 제로로 오다가 마이너스 10V에서 쭉 내려가는 거니까 T가 제로인 순간에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인 것은 L밖에 없다. T가 제로인 순간에 연속인 것은 L밖에 없으니까 L의 초기치만 갖고 와야 되지. R이나 R에 흐르는 전류라든지 R에 걸리는 전압 또는 L에 걸리는 전압은 불연속이니까 갖고 오면 안 된다. T가 제로보다 적은 영역의 값을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돼. 얘네들은. 얘를 갖고 오고 난 이후에 회로로부터 얘 값들을 구해야 된다. 방금 했던 식으로.